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방역과의 싸움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포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광주시가 봉선동 수안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릉시에서는 골목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휙파인패스가 출시됐습니다. 흥성군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고령시가 이웃 공동체 실현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축하를 겸한 첫 통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한미 관계에 첫 발을 뗐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소통하기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양국 간의 통화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는 각 분야별로 국익 중심의 대미 전략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 안정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바이든 당선인이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보건 안보 협력을 언급한 건 코로나 위기에 선방 중인 우리의 역할을 기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B일보는 한미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면서 정부는 양국 입장을 세밀하게 조율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핵 폐기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대중국 견제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은 여전하기에 한미 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미국과의 정책 조율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거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정상 간 통화에서 확인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의 구체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맹의 바탕은 믿음이고 믿음은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유념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순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 24.7%로 22.2%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8.4%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대권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에 관련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이 정치 중립이 생명인 검찰의 수장이 진영 논리에 영향을 받는 순위에 꼭대기에 올랐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라며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윤 총장이 야권 대표주자로 떠오른 현실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고 내부의 여권의 차기 주자와 맞설 이렇다 할 후보조차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B일보는 이러한 상황은 지극히 기이한 현상이라며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공정하고 단호해야 할 검찰 수사가 중립성을 잃을 수 있고 또 그렇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며 윤 총장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냐고 덧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비판은 이제는 이유 있는 비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화가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가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C일보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숙해야 한다면서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스스로 정치인처럼 행동하며 검찰 조직을 정치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추 장관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 거친 발언과 윤 총장 등을 향한 감정적 대응이 검찰개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보수 세력과 검찰주의자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설계 자체가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선택지에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었으며 유선 전화의 비중이 높았고 5060 세대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점 등 조사 방법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보도하는 언론을 비롯해 현직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닐까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가해교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울산시 동구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 남아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담임교사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왔고 그 담임교사가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신랑이 끝에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 속에는 아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악랄한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저장된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학대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학대를 일삼은 교사가 원장의 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CCTV 확인이 끝날 때까지 원장은 가해 교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사직하도록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아이가 현재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및 채용 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청원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포네 클래식이 강북문화재단과 함께 가을밤의 음악축제를 열었습니다. 밀양아리랑과 보리밭에 이르기까지 친숙한 곡들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한국 가곡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포네클래식 뮤직 페스티벌 2020이 지난 10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가을에 부르는 우리 가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에 맞춰 미리 예약한 관람객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강북문화재단과 포네클래식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한국 가곡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곡은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봉선화와 함께 서막을 올렸습니다. 음악회는 출연자들이 함께 열창한 신작 가곡 눈처럼을 시작으로 밀양 아리랑과 보리밭, 경복궁 타령 등 우리 귀에 친숙한 10개의 곡들로 꾸며졌습니다. 또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테너, 바리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색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저물어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날 무대를 기획한 포네클래식은 강북구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재능 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2년 전부터 서울시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줄어들 듯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계속되는 방역과의 싸움에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포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포구청 관계자 등은 지난 7일 홍대거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후 5시 홍대거리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젊은 층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확실한 코로나19 방역이라며 마스크 한 장의 위력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웃으며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겐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죠.
의왕시에서는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왕시가 지난 11월 4일 개원예술대학교 파라다이스홀에서 2020년 의왕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상공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의왕시는 또 그 과정 속에서 크게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는 속에서 의왕시는 정말 청정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는 또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소상공인의 여러분들이 정말 방역에 열중해 주셨고 또 각 상인회마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손소독제 또 마스크를 배부해 가면서 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면서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온통 세일이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개최되는 온통대박 온통세일이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온통세일 시작일인 지난 11월 1일부터 8일 기준 2만여 명이 온통대전을 발급, 발행액 7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온통대전물은 일주일 만에 매출액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온통대박 온통세일은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세일 기간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캐시백, 가맹점 추가 할인 등 사용금액의 최대 25%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소비 촉진 릴레이 행사도 추진하며 온통대전몰에서는 페이백, 할인 쿠폰, 무료 배송,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통대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규제 지역인 광주시로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어 광주시가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남구 광산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외지인 매수자와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무등록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 행위 등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5%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봉선동 수완지구 집중 단속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토지정보과 주관으로 현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처분하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 등 형사처분건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로 고발할 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부동산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 경기 등에서 비규제 지역인 광주, 부산, 김포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의 골목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휙파인패스가 출시됐는데요. 이로써 명주동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의 예산으로 골목상권의 소상인들과 여행자를 이어주는 관광형 마스 앱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관광형 마스란 관광지와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 검색하고 하나의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강릉시는 휙파인패스란 이름의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휙파인패스를 이용하면 명주동 내 50개의 음식점과 카페의 빈자리와 대기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 주문과 공유 모빌리티 교통편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형 교통편은 100대의 전동 킥보드와 30대의 전기 자전거가 도입됐고 이용요금은 하루 기준 6,900원으로 앱 설치 후 운전면허 등록을 하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릉역을 통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월화거리와 명주동, 중앙시장 등 구도심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포 안목 구간도 이용이 가능해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볼 수 있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서도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시는 예비 사업 실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후속 평가를 통해 본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대상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일 평창구는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마련된 금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생명살림 운동실천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중 상시로 운영됩니다. 평창의 8개 읍면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개 읍면의 헌옷 등을 마대에 수거해 사업체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실천합니다. 또한 위험에 직면한 환경을 되살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깨끗한 마을을 가꾸며 제2의 아나바다 운동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운동선수와 교사, 크리에이터 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직업의 개수만 해도 무려 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직업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에 횡성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는 직업체험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11월 4일 횡성의 중학교에선 2020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이 열렸습니다. 유튜버와 특수분장, 마술사, 바리스타 등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 직업인들이 학교를 찾아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보고, 듣고, 실제 체험하는 실습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제가 꿈이 유튜버 편집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수업을 배우면서 유튜브 편집을 잘할 것 같아요. 마술사가 이런 직업인지 몰랐는데 직업 체험으로 인해서 이런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마술이 많이 신기했고 가까이서 봐서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2020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은 진로 탐색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로 인식과 함께 진로 탐색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한 달간 둔내중학교를 비롯해 공근중학교, 횡성중학교 등 5개 학교에서 13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찾아오는 우리 진로 직업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끌어들여서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학기 내내 매주 1회씩 다양한 그런 직업군들을 모셔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그거에 대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직업으로서도 유튜브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데요. 유튜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간단하게 편집 기술도 배워봤어요.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계속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제2의 판교로 육성하는 오창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는데요. 도는 밸리 지역을 100년 먹거리 기반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바이오와 첨단과학 기지로 부상한 청주 오송과 오창. 여기에 진천 음성 혁신도시와 충주 국가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엮어 혁신 성장을 거점화하는 오창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밸리 지역을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100년 먹거리 기반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연구 용역은 충북연구원이 주도하며 충북대와 청주대 산학협력단과 국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학계와 다른 기관이 참여합니다. 또한 판교밸리를 기획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구팀도 용역에 참여해 제2의 판교밸리 전략 등을 훈수할 예정입니다. 오창밸리의 구체적인 성장 방안은 총 3가지 부분의 발전 전략을 담게 됩니다.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으로 전략에 따른 세부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동아시아 첨단과학 연구 중심지로 전략을 담고
국가적으로는 판교에 버금가는 연구 단지를 담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오송 오창과 혁신도시, 충주를 연결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9일과 10일 보령 종합경기장에서 이웃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6개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에서 생산된 배추 1000포기를 김장했습니다. 이번에 김장한 김치는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 30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김장 나눔 행사를 펼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동면 수질정화공원의 을자공원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동부 명동공원에도 초등학생들이 디자인한 벤치가 설치되는데요. 이 북정 느티나무 공원도 새로운 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명동공원에 설치될 벤치는 공모 심사를 거쳐 엄선된 작품으로 수질정화공원보다 13점 더 많은 50점이 설치됩니다. 수어 덕분에와 사랑해를 형상화한 것부터 학용품과 동식물 등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실물로 제작되며 지역 건설업체인 경동건설이 기부한 사업비 4억 원으로 진행됩니다. 조성된 지 오래되고 노후화된 북정 느티나무 공원도 언덕 놀이공간, 짚라인 등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수목을 정비해 특색 있는 공원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9억 원을 투입해 동화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소재로 기획했으며 아이들의 놀이는 물론 남녀노소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원으로 재탄생시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5일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의 기공식을 열고 공사의 힘찬 출발을 알렸는데요. 특히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가칭 동빈대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5일 송도 부두에서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효자 상원간 도로건설공사는 국지도 20호선 미 연결 구간에 총연장 1.36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367억 원 포함 총 사업비 662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은 물론 물류 비용 절감,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 구간에 포함된 가칭 동빈대교는 사장교 형식의 연장 395m 교량으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량 상부에 전망대가 설치되는 등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효자 상원간 도로건설공사는 2025년 완공 예정이며 포항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내 문화와 예술 공연이 주춤한 가운데 여수시립합창단이 제77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객석 거리두기로 좌석수를 제한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공연 중계를 마련해 생중계로 방송을 송출해 온라인으로 많은 이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팬텀싱어3에 출연해 탁월한 가창력을 보여준 국악가수 고영렬의 특별 출연과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주 한옥마을에 무가선 트램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이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황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을 위한 무가선 트램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무가선 트램은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 없이 배터리를 활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연간 1,000만여 명이 찾는 한옥마을에 관광 트램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전주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내년 5월까지 관광 트램 도입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한 뒤 차량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트램은 폭이 2.4m 규모여서 도로가 좁은 한옥마을도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운행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전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1차로 한옥마을에 관광 트램을 설치하고 2차로 옛도심 전체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건설 현장에서 노조 간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갈수록 극성인 노조의 일자리 뺏기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한 남성이 대화를 하다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를 말리기 위해 나선 남성도 몸으로 막아보지만 가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합니다. 주먹을 쓰면서 얼굴 등 목이랑 얼굴이랑 몸을 가격을 해가지고 당황스러우면서도 엄청 놀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손으로 가격을 할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폭행을 가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도 맞고 그 사람 말리면서 왜 때리냐고 하니까 저도 같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난 계기는 건설 현장 일자리 뺏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당초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 하지만 군산에 위치한 노동조합에서 완주에 있는 이 건설 현장까지 찾아와 노동자들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제지한 겁니다. 결국 노조와 노조 간의 대치 상황에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난 겁니다. 군산에 있던 지역 노조들이 연합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공사장 현장 입구에서 사람들을 출입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해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없어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도 그 현장 일 때문에 대화하다가 좀 이렇게 좀 몸싸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극성인 노조의 일자리 뺏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마이골 작은 영화관, 지역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받아왔던 사업인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 결정됐던 작은 영화관이 이달 13일부터 재개관에 들어갔습니다.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진안구는 오는 13일부터 마이골 작은 영화관이 재개관에 들어갑니다. 마이골 작은 영화관은 국민들이 지역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받아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번 재개관을 맞아 예상 9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입장권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행사도 열리게 됩니다. 진안군 담당자는 마이골 작은 영화관을 기다리던 국민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니 시설의 방역 등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새 내각의 명단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방장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한 내각을 꾸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미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 거라고 미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차관을 지낸 미셀 플러노이가 가장 유력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인수위에서 바이든 후보와 인연을 맺었고 2009년에서 2012년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며 여성으로는 국방부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59살로 정치적 중도 성향인 플러노이 전 차관은 강한 군사적 해외 협력을 중시해왔습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겨울 내내 통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2차 유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시한부 고강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의 운영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공공문화시설은 운영할 수 없으며 상점 내 인원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전날 주례 비디오 연설에서 이 다가오는 겨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거라며 바이러스는 꽤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통제 조치의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무장 괴한들이 버스를 공격해 승객 등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는 14일 밤 에티오피아 서부 베니샹굴 구무즈에서 버스 한 대가 괴한들의 총기 공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34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공격이 있었다고 단체는 전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이 지역에서 무장한 민병대가 최소 45명을 살해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측은 이번 참사를 개탄하며 에티오피아 연방과 지방당국이 베니샹굴 구무즈의 치안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김장 특성상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요. 이 중간중간 간을 보며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 요소도 있죠. 현재 1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훨씬 웃돌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주민 7명이 김장 중 집단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김장철 모두 방역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